근대의식의 확대와 근대 문물의 수용 보겠습니다. 교과서 132쪽입니다. 평등의식이 확산되다. 자, 여러분, 우리 근대식이 되면 이제 평등의식,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평등의식이 확산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분제 폐지는 법적인 신분제 폐지를 의미를 하지 사회적으로 여전히 신분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독립협회, 우리 독립협회 있었잖아. 독립협회 같은 경우 개인의 권리 보장, 남녀 차별 폐지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각종 토론회와 연설회가 많이 열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평등의식 같은 거를 이제 확산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식이 되며 평등의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성의식 성장,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우리 조선 후기를 생각해 보시면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여성은 보다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왔었는데요. 당시 여러분 근대 시기 때 여기 여권 통문이라는 이제 선언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같은 사람이다. 남녀는 똑같다. 그래서 어릴 때 각각 학교에 다니면서 재주를 배우고 이목을 넓혀서 장성한 후에 사나이 부부대 이렇게 쭉쭉 나오지. 즉 그러니까는 여권 통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의식이 이제 변화했다는 거. 근대식이 들어서 여성 의식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한 점에서 이 여권 통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한, 언급을 한 선언문이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 최초의 근대적 여성단체로 찬양회가 조직이 됩니다. 여권통문 찬양회.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졌던, 그렇지, 국제보상운동이 있었지요. 여성들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은 이런 이제 민족운동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근대의식과 민족의식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근대의식 먼저 볼게요. 근대의식 어디서 이제 길러지죠? 그렇지,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죠? 자, 여러분, 우리 개항한 이후에 부산, 원산, 인천이 이제 개항지였잖아. 바로 그 개항지 중에 하나였던 원산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당연히 이 개항지는 다른 곳보다는 근대 문물을 좀 빨리 접했겠지. 그래서 원산 지역 이제 덕원의 주민들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원산학사야. 근대적 학교를 세워. 그러니까는 원산학사는 여러분 정부에서 세운 게 아니고 이제 민간에서 세운 최초의 근대적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으로 세운 근대적 학교이죠. 그리고 동문학과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세운 학교. 그래서 동문학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주로 가르쳤고, 이 유경공원은 이제 근대 학문, 그러니까는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고요. 동문학과 유경공원은 관리들 이제 고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근대 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 자,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이제 근대식 학교에서는 인권, 민권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교육을 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대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런 학교에서 이제 근대의식을 기른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 민족운동을 하겠죠. 그죠? 독립협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지? 근대화 정책, 그지? 자, 그 다음에 민족의식 부분인데요. 우리가 1910년 이전부터 이제 일제히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적으로 일제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자, 특히 이제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우리는 나라가 망했다, 망국의 의식이 이제 막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역사서 이제 부분을 보시면 우리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과 박은신 선생이 민족 지도자이지, 그지? 이제 이 신채호 선생과 박은신 선생이 많은 역사책을 저술을 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신채호 선생이 이제 독사실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독사실론 내용을 읽어보시면 신채호 선생이 굉장히 우리 민족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침략이 이제 가속화되니까는 우리 민족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족을 강요하는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신문 파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신문을 보시면 이제 신문은 일단 먼저 한성순보, 그 다음에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화정책을 할 때 83년도에 개화정책을 할 때 방문국이라는 곳에서 발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은 바로 독립신문, 바로 이거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황성신문 같은 거, 이제 이거는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현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황성신문은 또 양반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체,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녀자들 대상이었고, 대한매일신보가 중요한데,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양기탁 선생, 그 다음에 영국인 베델이 이제 발행인이었죠.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의병 활동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 파트에 보면 또 대한매일신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일본의 침략을 신랄하게 비판한 대한매일신보 나오는데, 다른 신문보다도 이 대한매일신보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당시 발행인이 누구였다고? 양기탁과 베델이었다 했지. 이 베델은 영국인이야, 그치? 당시 일본과 영국은 무슨 관계예요? 동맹 관계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 베델을 이렇게 조금 베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처벌을 가기가 좀 힘들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베델이 이제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니까는 당시 베델은 또 치외 법권의 적용을 받았어. 그러니까 베델은 우리 한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근데 일본이 이제 이거를 영국 측에 얘기를 하게 되고, 영국 측에 의해서 베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죠? 자, 일본과 동맹을 맺은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이 조금 약했다는 거지.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이 이제 보다 더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학습지를 보시면 여기 근대의식 학대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한성순보부터 해서 제국신문까지 나오고, 여기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들어가겠죠. 한성순보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였고,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개 있었다는 거 독립협회 부분에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순한문, 순한문, 영문 이렇게 세 가지 거죠. 황성신문은 이제 양반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체, 한문과 우리나라 말이 이제 뒤섞인 거.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순한글, 서민층 대상으로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5번에 보시면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사료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한매일신보는 무엇을 누리던 베델 덕분에 일제의 침략을 신랄하게 폭로할 수 있었지? 그렇지. 이게 이제 치유의 법권이겠죠. 근데 계속 이제 베델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는 일본이 이제 베델을 영국 측에 제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국은 베델에게 이제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치유의 법권을 누렸고, 첫 번째는 이제 영일 동맹, 영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베델에 대해서
베델에 대해서 검열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보다 신랄하게, 보다 강도 높게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의 수용 볼게요. 이제 근대식이 되면 뭐 예를 들면 기차, 여기 여러분 페이지 어디 넘기냐면 135쪽에 보면, 자, 우리나라의 당시 이제 기차, 철도, 그 다음에 전기도 들어오게 되고 전차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로 달리는 전차, 그 다음에 통신, 이거는 이제 전신, 뭐 전화, 이런 시설도 이제 근대 시기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양식 의복, 서양식 음식, 서양식 건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철도 같은 거 볼게요. 두 얼굴이 근대화라 나오지. 철도 부설권은 결국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잖아, 그치? 일본은 이 철도를 부설했던 이유는 침략의 목적이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철도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철도나 뭐 전차 같은 경우에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처럼, 그래서 오늘날처럼 정각, 몇 시, 몇 분, 이런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1분 1초의 시간관념이 있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이때부터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철도, 경인선, 이제 경인선, 함성에서 인천까지,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이 차례대로 가설이 됐네요. 철도는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반면에 일본의 자원수탈 침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근대화의 두 얼굴이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전등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때 미국의 이제 콜브란과 합작을 해가지고 전기 회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지, 발전소가 건설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전기로 운행을 하는 전차 같은 것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선과 청나라,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을 이제 연결하는 전신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전신에 이어서 전화도 가설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양식 의복, 그 다음에 커피와 같은 음식, 그 다음에 손탁 호텔과 같은 건축물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 근대 문물 파트는 제가 패들렛에 따로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패들렛에 있는 문제 풀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대 의식과 근대 문물, 여기 마지막 여기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박성춘이라는 인물이 백정 출신이야. 가장 조선시대부터 가장 하대받던 출신인데, 박성춘이 지금 여기 연단에 올라가지고 연설하고 있죠. 관민공동에서 연설한다 나오지.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좀 평등의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